네, 우리 김승석 교수님은 울산대학교 재직하실 때 함께 근무하셨던 그런 대선배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국 교수한테 조국 교수가 책을 쓸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보내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고생할 때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묵자에 관한 책인데 제가 2권을 조국 교수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게 북콘서트라고 해서 뭐 좌담을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 책을 못 읽었어요. 제가 책을 읽을 나이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책을 쓰기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조국 교수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조국 교수를 보면 이게 남자들한테 욕먹을 만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대학원 다닐 때, 그리고 울산대학교 와서 이제 전임 강사로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게 여자들을 몰고 다녀요, 이렇게. 잘생겼지, 머리 좋지, 공부 잘하지, 부잣집 아들이지. 맞죠? 거기다가 시대정신인 운동권이지. 핵심이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좋을만 해요. 이게 많은 여자들의 우상이 됐잖아요. 그 여자들의 우상이 되면 남자들은 싫어하죠, 그 사람을. 울산대학교에 왔을 때 조국 교수가 강의를 딱 들어가면 여학생들이 첫 줄에 쫙 앉아요. 얼굴 보려고.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얼굴 생긴 거 봐요, 그냥. 아직까지도 잘생겼잖아요. 자, 조국 교수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울산대학에 왔을 때 이렇게 지켜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가지고 남의 부탁을 거절을 못해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강의하고 강연하고 막 해가지고 뭐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거 맞죠? 예.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조국 교수가 자기 대학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한테 연락을 전혀 안 받고 SNS도 다 끊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청탁을 받기 싫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동기들한테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동기들한테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기들에게 원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욕먹을 만 하죠. 싸가지 없이 자기 출세했다고 전화도 안 받고 SNS도 짓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욕먹을 만 하죠. 아니 저도 이게 이 조국 교수가 교수로서의 자질보다는 예능인 연예인으로서의 자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딱 지켜보면은 남자들은 참 부러워하면서도 미워할 만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울산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부학장이어가지고 이제 재판에 계속 가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방청석에 가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결심 공판하기 전에 제가 조 교수를 만나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나 산호맹 아니었다고 그거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 교수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결심 공판 딱 하니까 그래 나 산호맹이다 나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선배 말을 안 들어요 또 우리 조국 교수가. 하여튼 제가 하여튼 조국 교수 우리 10년 넘었죠 지금? 예. 뵌지 10년 예, 넘었죠? 예. 10년 넘었는데 거의 연락을 안 했어요. 저도 뭐 청탁도 안 하고 저는 뭐 연락을 안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 쭉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뭐 여러 가지 음모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동국대학으로 갔는데 월급을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았다. 2개 다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언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막 아니요 말고 하는 식으로 막 떠들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말도 못하고. 말을 해도 뭐 이렇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 김 교수님 사실 저의 오늘 비리를 다 폭로하시는 자리 같은데 이제 울산대 맨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저를 잘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대선배십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한번 바람이 폭풍이 밀려오고 또 해일이 밀려올 때는 아무리 제가 얘기하고 말해도 그 폭풍 소리, 해일의 소리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이 끝나고 해일이 잦아들어야 그때 이제 잦아들고 그때 그 바닷가에 제가 서 있을 때 제가 비로소 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말을 해도 뭐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배웠다고 할까요? 지금도 아직 여전히 그런 상태인데요. 제가 뭐라 조금만 해도 갑자기 무슨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이 어려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제 말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이 다 됐다고 재촉을 하는데 딱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한 미움이 문재인에 대한 증오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 뭐 좀 아시나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서 너무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 선생의 생각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또 질문을 하셨는데 왕왕 뭐 이렇게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개인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불만 이런 게 많이 또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도 또 문재인 정부도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을 것이고 또 장점, 단점이 있을 것이고 이루었던 성취가 있을 것이고 못했던 한계가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다른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뭘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국민 주권자인 우리가 그 못한 것을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잘하신 게 있는 것은 계속 계승해서 발전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석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더불어숲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기현 대표님이십니다. 더불어숲 작은도서관은 지난해 작고하신 울산의 교육, 노동, 그리고 민주주의의 큰 산, 노키 교육감님의 자치가 아직도 짙게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떨릴 줄 알았으면 수락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4월 달에 부산에 오셨었잖아요. 예. 근데 저 그때 갔었거든요. 아, 예. 네. 그때 가서 법고전 산책 책을 받아서 왔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담인데요. 제가 책을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언제 읽지 했는데 제가 책을 언제 펼쳤냐면 새벽에 잠이 깼을 때 잠을 다시 자려고 죄송합니다. 펼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펼치고 이제 읽다가 다시 잠을 잘 수 있겠거냐고 펼쳤는데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한 4시쯤 깼는데 네, 아침까지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잠을 자게 하는 책이 아니고 잠을 깨우는 책이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을 혹시 안 읽으신 분이 계신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너무 쉽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실하고 너무 공감이 많이 돼서 네,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교수님 쳐다보면서 얘기하기가 너무 떨릴 것 같아서 네 이 글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읽더라도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온 거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과 그리고 저희 도서관을 처음 만드신,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네,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꼭 교수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저희 작은 도서관은 14년 전에 울산시 전 교육감이셨던 고 노옥희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통해 발언하는 방식의 활동이 갖는 한계를 느끼시고 지역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이 바뀌어가는 실질적으로 조직된 시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만드셨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네, 시민이 있는 도서관, 시민이 잘하는 도서관으로 네,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그런 노옥희 선생님의 자서전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특별히 노옥희 선생님의 사인이 있는 네, 아주 한정판으로 제가 가지고 와서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에 책갈피도 저희 도서관에 친구들이 와서 직접 만든 겁니다. 네, 그림책을 잘라서 만든 건데요. 네, 자서전이라서 노옥희 선생님의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책 속에 곳곳에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민주시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활동가로서의 고민들도 쓰여져 있습니다. 교수님의 책 법고전 산책에서도 보면 루소의 명언이 시민들이 자유로울 때는 오직 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의도 정치 외에도 촛불과 거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추천 민주주의를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공감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지문 박사님의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가 똑똑한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문구를 읽고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읽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좋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그 문구처럼 똑똑한 사람 몇몇이 아닌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모이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어떻게 이끌어내야 될지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노옥희 선생님께서도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희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을 만드셨고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10년 전 교수님의 강연 영상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하셨고 이후로 한 4회차 정도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확장은 늘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울산에서는 울산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절차 없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청의 학교 민주시민 교육 조례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 민주시민 교육조례 폐지 반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하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말 쉽지가 않았고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교수님 책 속에 루소의 그때의 그 과거에도
노쌤께서 더불어숲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쓰신 1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도 여전한 고민은 시민들의 참여를 어디까지 이끌어낼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 노키 교육감님, 물론 그 전에 이제 선생님이셨고, 전 사적으로 이제 뭐 같이 뭘 하거나 한 면은 없습니다만은, 제 기억에 그 노 교육감님이 과거에 이제 그 울산 지역에서 진보신당 활동, 민주노동당 활동 열심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인지는 뭐 익히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감 되시고, 그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또 그다음부터 선거 이어진 과정까지는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답을 줄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 방식대로 두 가지만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육감님이 추구했던 그 교육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 철학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 한국 교육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 잘하는 쪽으로 재능이 발달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가 크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 선생이 되고 쭉 머리가 크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했나 하면 맨 처음에는 뭐 이제 대학교 들어갈 18, 뭐 10개, 뭐 17, 18 이럴 때 같은 경우, 내가 공부 잘해서 들어갔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떤 기억이 막 떠오르나 하니까, 제 중학교 시절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시절에 제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인문계를 못 가고 상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순진했기 때문에, 잘 뭘 멍청했기 때문에, 야, 너 왜 상고 가냐? 어제 인문계 가지 않으니까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집이 어려워서 갈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저보다 부모님 세대로 올라가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집안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대학 못 간 사람이 수두룩하고, 당장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300명이 아니라 뭐 20, 30명 뽑을 때 된 사람입니다. 무지무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학을 못 갔죠. 부산상고 가셨어요. 그 당시에 부산상고는 집안이 어렵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시고 나니까, 대통령 후보가 될 때 수많은 다른 쪽 정당 사람들이 대학도 못 나온 다운 등 얼마나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뭐냐 하면, 교육이란 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공부를 학력고사 성적, 또는 뭐 옛날로 얘기하면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이런 성적이 순서에 따라 사람의 높고 낮음이 매겨지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말은 그 학생들이 커서 주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고 바꿀 건데, 제도도 바꿀 건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노 교육감님이 깊이 고민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울산이란 지역적 특성도 있었겠죠. 제 기억에는 노 교육감님이 현대공고 교사로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 특성도 있었을 것이고, 본인의 활동 경험도 있었을 것인데, 과거와 다른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게 분명하고 노력하셨어요. 그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 말고 서울의 방송을 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프간에서 난민 왔을 때 맨 처음 받아준 데가 울산이었습니다. 그게 울산 교육감, 노 교육감님이 선택해서 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받아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제주에 왔을 때 예멘 난민이 와서 막 그 반대한다고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물론 울산도 일정하게 반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 교육감님이 결단을 하셔가지고 아프간 사람들이 다 와서 안착을 했고 다녔고 그 뒤로 제가 계속 그 울산 방송을 보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는지가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게 뭘까? 전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향해 나가야 될 교육이 뭘까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그 울산이란 지역 내지긴 하지만 실천을 하셨다 생각한 점에서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제 울산 지역 도서관 말고도 전국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 활동은 아니면 조금 아는 친구들, 후배들이 이제 도서관을 운영해서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작은 도서관이 전국에 훨씬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아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뭐 대화하고, 책 보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결국은 제가 항상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내가 주인이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나라 주인이다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숲 작은도서관 이기현 대표님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패널 순서입니다. 한기양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양 목사님은 네. 광주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이시기도 하고요. 울산 환경운동연합 창립 1호 회원이자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상임위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환경운동의 울산의 가장 큰 어르신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승석 교수님께서 그 남자들의 적이라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 현관에 들어오실 때 실물 영접을 했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에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은 나를 처음 보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옛날부터 보던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했고요. 그 어머님께서 정말 그 말씀을 절절하게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님 보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터졌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어머님 정말 귀한 보석은요. 많은 연단 끝에 점검같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은 그냥 나면서부터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많은 고초를 겪고 그 고초를 이겨내고 그러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인동초라 그러셨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교수님 가족을 생각하면 다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든 녀석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 책에 보면 사법살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사법 테러예요. 사법 테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이 왜 그 부패 판사를 가죽을 베끼는 게 그 책에 나오거든.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준엄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우리 정경심 교수님이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법적 그 테러를 바라보는 제 심정은 그런데 교수님 뭐 차마 자기 일이고 또 이게 지금 진행 중이라서 함부로 말씀하시기가 참 입장이 난처하시겠지만 그래도 학자로서 그리고 이 사법살인을 우리 현대사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버젓이 전개되고 있고 사법부가 아직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한테 지금 잡혀있지 않아요. 지금 마음대로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뭐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또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또 윤석열 당시의 검찰총장께서 뭐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또는 뭐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치를 내걸고 수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수사, 조국에 대한 수사,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의 그 기준과 엄정함과 그 엄정함 또는 냉정함 등을 현재의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더도 덜도 말고 똑같이 해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빨리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는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신세계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환경운동을 쭉 해온 예. 사람이고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왜 그 하냐 하는데 사실은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면 목회자가 당연히 달려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가 오늘에 와서는 이제는 단순히 뭐 환경 문제도 이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또 아리백에서 얘기되듯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탄소 중립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안 그러면 우리는 다 파멸한다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무슨 집회 있을 때마다 자원해서 쫓아나가 앞장서서 이거는 우리 다 망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 퇴진을 저는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법고전 산책을 제가 보니까 그 존 로크의 그 왜 저항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그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뭐 뒤집을 수 있으면 역성혁명을 해야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항권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지금 우리 문제와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질문만 했나요? 저를 이제 자꾸 몰아나가시는 것 같은데. 제 책, 잘 나오. 나옵니까? 왜 그래? 아, 됐네. 예, 들리십니까? 예.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제 책과 연결시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가 주권자인데, 이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내가 뽑은 대리인, 그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이 사람이 내 뜻에 반하거나, 나를 억압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남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전제로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저쪽이 주인이라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주인이라 그러면 내가 뽑고 나의 대리인인데 나의 뜻에 반하고 나의 이익을 갖다가 침탈하고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나를 억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간단한 원리인데 그걸 이제 법학적으로 보면 그 제 책에도 그 사상가들의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뽑았어요. 대표자가 저기 있어요. 근데 대표자와 주권자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1차적으로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게를 제시합니다. 시민불복종은 뭐냐면 폭력을 쓰지 않고 그 말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불복종입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저 사람 말을 내가 안 따라야겠다. 너가 내 대표자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말 안 들을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물론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거 말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라고 그러면 선거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하루 외에는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권 행사하는 순간 말고 뭐 할 건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복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선거 때까지 화가 나고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표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표현됩니다. 신문을 만들거나 서로 팜플렛을 만들거나
또는 단체를 만들거나 또는 촛불 시위를 하거나 촛불 집회를 하거나 그게 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저항권인데 그게 맨 마지막입니다. 저항권 또는 혁명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시민불복종도 해보고 표현의 자유도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전혀 안 바뀌는 계속 안 바뀌는 상황에 그 근대 민주주의 정치와 법을 만든 사상가들은 그때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게 우리 헌법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4.19와 6월 60 항쟁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고 저항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5.18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는 5.18을 개헌이 되게 되면 헌법 전문에 넣겠다 했습니다. 그럼 5.18은 뭐냐 하면 자,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시민불복종 외에 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무장을 해서 전두환 정권과 싸웠습니다. 그게 저항권이고 혁명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지금 5.18은 헌법엔 들어있지 않지만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률로 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의 자유, 시민불복종, 저항권 이런 것이 주권자와 대표자가 충돌이 발생했을 때 또는 대표자가 주권자를 억압할 때 주권자는 뭘 할 수 있는가를 법률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자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우리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자유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소중한 자유가 어떤 개념인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무수히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 자유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자유입니다. 두 가지의 그 종류의 자유가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랜 옛날 얘기입니다만 권위주의 시대 때, 냉전 시대 때, 우리나라로는 1960년대, 70년대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썼던 말이 뭐냐면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반공, 반소, 반중, 반북 자유를 얘기합니다. 즉 이제 사상의 자유 자체가 뭐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사회주의도 다 때려잡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등 모두 다 접촉하면 안 되고 금기시되고 그걸 공부하거나 하면 잡혀가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 자유란 의미를 반공, 반북, 반중, 반소 이렇게 이해하는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하고 계속 무역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러시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하고는 거리가 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북한과도 결국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 한국 무조건 한편, 저쪽 저편 해서 아와 타, 아군과 적군 딱 나누는 식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유 개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그 밀 같은 경우 자유주의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유주의의 원형을 만든 사상가들은 그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자유는 친기업 반노동 자유입니다. 즉 신자유주의, 어려운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자유입니다. 기업에게는 무한정의 자유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자유를 안 주는 자유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자유가 이게 자유가 아닌데 지금 최근에 한국노총에 대해서 정책실장 김중 씨가 네. 머리 깨져서 지금 구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리도 부러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아주 온화한 성품의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제가 친교가 없습니다만은 정책실장이신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7년 동안 7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노동과 기업에서 무조건 기업의 편만 드는 자유인 거죠. 양쪽의 이해를 조정하고 정부는 대립되는 집단, 대립되는 계급의 이익을 조정해 나가면서 타협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부의 일인데 한 편 먹기만 정한 것 같습니다. 난 이쪽 한마디로 편만 든다는 거죠. 깡패 자유네요. 저한테 더 이상 시간을 안 줍니다. 네. 황기양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시간, 관객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 가장 멀리서 오신 분께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멀리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어디서 오셨죠? 대전이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보다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또 어디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네. 의정부요. 남양주. 남양주. 서울 서초구. 강원도. 강원도. 예, 노 선생님이랑 같이 울산 지역에서 진보 정치를 하다가 저희들 내분으로 국민들 그리고 동지들한테 실망을 주고 강원도 화천 한옥학교에 조용히 있다가 지난 노 선생님 제가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보고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도저히 속에 찬물이 나서 내려왔습니다. 한때 사회주의를 지향했고 저 또한 그리고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회주의 동지로서 그리고 또 한때 교수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 뛰어든 정치인 민정수석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님께 간단하게 할 말은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저도 한때 2004년 민주노동당 담봉의원실에서 잠시나마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에 내려와서 진보진영 노선생과 같이 정말 뿌리 내리려고 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자기 옛 연인 최태민 딸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이게 나라라는 꼴을 만든 지 불과 5년도 안 돼서 정말 직권을 해서는 안 되는 저런 무당 범죄 집단이 정말 몇십 년의 세월을 거꾸로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70% 이상이 민주당을 진보 좌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런데 그런 국민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의 이런 윤석열 입에 올리기도 쉽습니다. 저 무당 범죄 집단이 이렇게 집권하게 된 저는 1등 책임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기회를 줬건만 네. 저는 앞으로 국힘은 없어져야 된다는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네, 친일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힘은 친일파 후손들 범죄 집단들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때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민주당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반개혁 우파들 좌우를 넘나드는 저런 철새 정치꾼들 그리고 내각제를 꿈꾸면서 윤석열과 한통이 돼서 지금 또 이재명 대표를 못 잡아준 저런 민주당 개혁에 대해서 정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뜨거운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아까 맨 처음 하실 때 그 천불 난다고 하셨는데 그 뜨거움이 일단 느껴집니다.
제가 혹시 유튜브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제가 초청받아서 갔는데 대구 북토크를 주최한 시민단체 이름이 천불만불 시민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 했더니 여기서 뭐 시민단체 그럼 무슨 연대 무슨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니겠습니까? 무슨 연대 무슨 회의인데 모임이 천불만불 대구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천불이 나서 이름을 그리 줬다 그래서 너무 이제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노의 표출 뭐 심정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죄송하지만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질문은, 질문권은 남양주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오늘 오시느라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질문권 드려야 되겠죠? 네, 남양주에서 오신 분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주시죠.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맞아. 질문 있으세요? 아니, 저분 맞으세요. 아까 제가 인사했어요. 저 뒤에 빨간 모자 쓰신 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강연회를 자주 와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질문을 하는데, 전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뽑을 사람이 없으면 안 뽑거든요.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참, 이제, 북토크 내용과는 사실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드리기 참 힘든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안 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많다 하더라도 기중 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준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 네. 몇 년생이시죠? 아, 네. 너무 심각한 질문을 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어느 분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 조국 장관님 어머님이 가장 나이가 저희 어머니한테는 됐고요. 예, 다른 분한테, 다른 분에게. 예. 네, 다른 분 네, 마이크 바로 보내드리십시오. 네. 네, 부산에서 온 황선미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열흘 전에 폐암 수술을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지금 숨이 좀 가쁩니다. 그래도 교수님 보려고 병원에서 지금 막 뛰어나와서 왔습니다. 그래서 꼭 와야 했었던 이유는 교수님을 부산에 꼭 모시고 싶어서 왔습니다. 시간을 꼭 한번 내주셔서 부산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에 한번 했었는데. 예, 북콘서트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독서 운동 중에서 우리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러려면 책을 읽지 않으면 올바른 시민으로서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잘못된 뉴스나 언론들에게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국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조국 교수님과 만나서 올바른 시민으로서 깨어나게 해주고 싶어서 교수님을 부산에 저희 독서 모임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따로 주최자분하고 연결해서 따로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 준비되지 않으셨죠? 안 하신다고요? 네, 그래도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진짜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저는 최동원 영웅이 돌아가신 지 12년 되셨고, 이 땅의 어머니 중에 최동원 어머니만큼 아들을 아파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국 어머니를 장관님의 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사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이 모습 속에서 가장 장관님께서 마음이 아플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장관님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모시고 왔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은 장관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최동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님께서 최근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최동원 선수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과거에 학교에 같이 근무하시고 했지만 오랫동안 서로 뵙지를 못했던 겁니다. 최동원 선수 어머님도 아들을 잃은 거 아닙니까? 생태 같은 아들 영웅이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걸 다 챙기셨는데 또 저희 어머니도 마음이 이제 아프시고 한데 사무총장께서 두 어머니를 모시고 갈비 사시고 밥 사시고 하셨더라고요. 너무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 오늘 저희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올지 몰라가지고 사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머니 지금까지 버텨오셨던 것처럼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저도 버티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북콘서트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낼 수 있을지에 대해 조국 장관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토론 어땠습니까? 제가 사실 울산 온다고 했을 때, 고향은 이제 부산입니다만은, 울산은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제가 첫 직장을 가졌던 곳이고, 또 사적으로, 공적으로 여러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오셨고 해서 마음이 좀 묘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울산 오는구나 해가지고 묘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큰 장소인데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자께서 준비하신 질문, 또 방청석에서 던져주신 질문들이 하나같이 다 소중하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가 이제 목에 칼을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목에 칼이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니고, 또 발에도 족쇄가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니라서 모든 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도 많고 이런 상태인데 오늘 이 꽉 채워주신 모습, 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이 다 느껴져서 큰 힘을 받아갑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다음에
또 하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근데 마치 마지막인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저희 토론 같은 경우에 오마이TV로 전국에 아니지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뿐만이 아니고 조국 장관님을 응원하시는 전 세계 수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올라가서 많이 끊을 수 있게 오히려 압박을 해요. 제가 이제 재판이 1심 끝나고 2심이 시작되기 전에 그 기간, 비는 기간이 있어서 그 출판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북 콘서트 또는 북토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민들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살게 됩니다. 거의 하루 종일을. 물론 모임이 있거나 회의가 있거나 나가게 됩니다만은 만남 자체를 자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음이 가라앉을 때도 있고 또 좀 비관적이 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이제 스스로 혼자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 콘서트를 하고 북토크를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고 또 질문을 받고 하다 보면 또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울산 시민 여러분, 또 아까 뭐 남양주, 서초구 뭐 여러분 오셨습니다만은 한국의 우리나라 이제 국민 여러분 외에도 이 오마이TV를 통해서 해외에서 많이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많이 편지도 보내주시고 이런 자그마한 선물들도 보내주시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답장도 못 드렸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좀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또 4년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기간은 4년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하여튼 그게 뭐 다음 총선, 뭐 지방선거, 대선 선거의 시기가 세 번이 남아 있겠죠. 근데 저는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게 선거만이 주권자의 권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는 그때가 선거하면 됩니다. 오히려 선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뭐 분노라거나 걱정이라든가 이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해외 동포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 아까 여러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많이 계셨는데 막 분노가 차신 분, 천불, 만불 막 이런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스스로 또는 가족, 친구, 동지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서 다음 선거는 4월 아닙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국 장관님을 떠올리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연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던 연설을 우리 조국 장관님께 드리면서 제 순서를 마치고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